f에 1 빼기 루트 2가 있고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유리수잖아요. 얘가 문제를 바꾼 거예요. 유리수니까 그때는 그대로 써라 했을 거니까 너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무리수잖아요. 무리수니까 1에서 구수를 빼래요. 1 빼기 루트 2를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에다가 1, 1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플러스 루트 2니까 이렇게 보고 바뀔 수도 있겠죠. 나도 된 거죠? 문제를 바꾸시면 그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제가 시험 직전에 경우의 수 스페셜을 한번 할 거예요. 함수의 개수 스페셜을 한번 할 건데, 제가 기출문제를 훑어보니까요, 인창고랑 369는 고등학교 과정에 맞게끔 경우의 수 문제를 내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죠. 동아고가 안 그렇더라고. 확통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잘해야 돼.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경우의 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지금 살짝 설명해 볼게요. 나 좀 봐. 써야 될 걸. 경우의 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고, 두 가지 길만 할까요? C라는 지점이 있대요. 여기 D라는 지점이 있고요. 일로 갔을 때는 또 두 가지 길이 있고, 여기로 갔을 때는 세 가지 길이 있고, 이렇게 됐대. 이 한 케이스 가지고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 해볼게요. A라는 지점에서 C라는 지점까지 가겠대. 돌아가는 길은 없대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 A, D, C, B, A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C로 가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정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걸?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갔다가 C로 가거나, 그 다음에 A에서부터 D까지 가서 C로 가거나, 물론 금방 합니다. 6 더하기 6이니까 12가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곱씹어보러 지금 가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C로 이제 A, B, C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있는 길을 1번 길, 2번 길, 3번 길이라 해. 너를 기억, 널 니은이라 해.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지.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같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할 거 아니냐. 3 곱하기 2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 곱의 법칙을 쓰는 것을 정리하러 가려고. 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곱의 법칙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따라해봐.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그러면 곱하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게 3개였잖아요. 이렇게 3개였는데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각각 2개씩 물려 있잖아요. 전부 다 2개씩 같잖아. 그럴 거니까 일단 3개가 있고 곱하기 고정을 시키러 가요. 그 중에 한 가지 길 1만 딱 생각하는 거야. 고정을 시켜요. 이렇게 여기에는 1로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면 1 하나에 물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해야지 6가지. 그렇게 되는 거야. 곱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뒤에 나온 수용도가 같을 때는 곱의 법칙을 쓸 거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고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납득됐죠? 그 다음에 밑에 걸 하러 갑니다. 자, 봐봐. A에서 가는 길이 이쪽은 3가지가 있고 이쪽은 이게 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놈 있잖아.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A라는 길로 놓고 B라는 길로 놨어. 여기는 A하고 B가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이렇게 3개씩 붙지 않니? 이렇게. 그러면 위쪽 상황이랑 아래쪽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지. 얘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2개씩 있는데 얘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3개씩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잖니. 그래서 윗 상황이랑 아래 상황은 더하러 가야 되는 거야. 납득됐어요? 더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더하러 갈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계산을 할 때는요,
밑에 것은 이렇게 될 거잖아. 일단 여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각각 세 가지 길이 이렇게 물리고 있잖아요. 너 세 가지, 너 세 가지 물릴 거니까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 그래서 일단 2라고 쓰고 고정을 시키러 가요. 한 가지 길 A라고 쓴단 말이지. 고정을 시키고 나서 A로 고정을 했죠. 고정을 시키면 세 가지 길이 나올 거니까 3이라고 써.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게 돼. 위에 거는 6가지가 있고 아래 거 6가지가 있고 합이 12가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저 새끼가 설명을 왜 하지?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약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고배 법칙이란 어떻게 쓰냐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고정한다 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합의 법칙을 쓸 때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달라. 얘 하나 들어보죠. 아유, 건성건성 보면 큰일 나는데 어쩌면 좋아.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해볼 테니까 적응이 되나 한번 봐봐. 지금 할 거 조금 어려워. 기출문제야. 자, 해보죠.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칸이 있대. 5가지의 색이 있대요. 구분을 하겠대요. 구분을 짓겠다는 소리는 이웃한 것은 다른 것을 칠해라 그 소리예요. 됐죠? 이웃한 건 다른 것을 칠해라. 한 번 썼던 색을 다시 써도 좋아요. 알겠죠? 한 번 썼던 색을 다시 써도 좋아요. 그래. 5개의 칸이 있는데 그 5개의 색을 1, 2, 3, 4, 5라고 합시다. 아무 데서 출발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있지? 5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에 쓸 수 있는 색은 너랑만 다르면 되지? 그러면 여기는 4가지겠지? 그런데 그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전부 다 4개씩이지? 그래서 고배 법칙을 쓰러 가야 되겠군.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5가지가 됐을 거고 5라고 쓰시고요. 하나 고정을 시키러 가. 1이라고 고정을 시키자. 이렇게. 됐죠? 근데 1로 고정을 시켰을 때 여기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로 고정시켰을 때가 이제 4가지가 나왔어. 여기까지는 특이사항 없을 거니까 여기는 2로 고정을 시키러 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여기에 쓸 색이 말이야. 너랑 달라야 되고 또 너랑도 달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쓸 수 있어요? 3개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3개가 될 거기 때문에 너랑 다르고 너랑 다르고 됐죠? 곱하기 3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이라고 썼어. 고정을 시키러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왜 문제냐면 여기는 1이라고 써도 너랑 너는 구분이 돼. 그렇잖아요? 여기 흰색 칠했고 여기 흰색 칠해도 구분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을 쓸 경우랑 1이 아닌 걸 쓸 게 뒤에 나오는 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납득돼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1을 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뒤에 나오는 수용도 다를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1을 쓸 경우 1을 쓰지 않을 경우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를 경우는 합의 법칙을 쓰자 그랬었지? 됐어요? 1을 썼을 경우 한번 생각해봐. 1을 썼어.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지? 요 2개랑 다르면 되잖아 그지? 4가지가 돼. 1로 고정을 하게 되면 1을 칠하는 건 한 가지고 그 뒤쪽에 나오는 것이 4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쓰러 갈 거고 1을 만약에 쓰지 않았대. 여기 1을 안 썼어요? 1을 안 쓴 거야 여기? 1 못 써? 1을 못 쓰게 되면 여기 쓸 수 있는 것이 3이랑 일단 달라야지. 그리고 1은 또 쓰지 않기로 했잖아. 그 쓸 수 있는 게 뭐하고 뭐냐? 2하고 4하고 5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색 5개 있었잖아. 1은 쓰지 않기로 했고 3과는 달라야 하니까 2, 4, 5 이랬을 거 아니야. 되죠? 그거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로 고정을 시켰어.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 여기 쓸 수 있는 것은 너랑 너랑 다르면 되는 거지.
1하고 2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 여기 몇 가지예요? 3가지. 이렇게 하러 가야 된다고. 납득돼요? 왜 처음에 내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그렇게 설명했냐면 합의 법칙으로 가는 순간은 뒤에 나오는 수형도가 다를 때부터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뒤에 나오는 수형도가 같잖아요. 그럼 고배 법칙으로 쭉 가는 거예요. 니네 이거 중2 때 한번 해봤어. 경호에서 중2 때 배우죠? 아니야? 맞죠? 그때 배우죠? 그때 했던 내용을 좀 엄밀하게 좀 본 거예요. 경우의 수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뭐 뽑기만 하는 것도 있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런 개념만 일단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자고요. 봐요. 1-6번. A가 합의 법칙을 쓸 것이냐 고배 법칙을 쓸 것이냐 그것만 설명했습니다. 그것만 안으로 충분해. B가 있어. 1, 2가 있대요. A에서부터 B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랬거든요. 야, A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개 있지? 2개가 있죠. A가 쏠 수 있는 게 1로 쏠 수도 있고 2로 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러면 B가 쏠 수 있는 거는요? 또 2개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A가 1로 가더라도 B도 1로 또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또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2가지. 근데 C도 마찬가지야. 너도 2가지인데 뒤에 나오는 수형도가 전부 다 일치하므로 고배 법칙을 쓰러 가서 2의 세제곱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납득됐어요? 되는 걸로? 그래요. 그렇게 가요. 또 하러 갑니다. 혹시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A 자리가 있고 B 자리가 있고 C 자리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A가 쏠 수 있는 것이 1, 2, 2개.